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하겠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재정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무슨 생활의 안정? 무슨 생활? 무슨 생활의 안정? 경제요, 경제. 경제가 중요하죠. 기출지문입니다, 이거. 경제생활의 안정. 주임법은 주거생활의 안정. 아시잖아요. 자, 여기 적용 범위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크게 보면 일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영업용을 얘기해요. 영업용 건물 임대차일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뭐 종친의 사무실 이런 것들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상가 빌딩에 입주해 있어도요. 네, 그런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적용보증금이라는 게 있죠. 주택임대차에는 없는 적용보증금.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용보증금 이하일 때 적용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요.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세 군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요겁니다.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적용보증금이 어떻게 되느냐? 6억 1천 이하죠. 그 다음에 과밀억저 권역이나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요 5억 원 이하죠.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소액보증금을 암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꼭 암기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광역시하고 일부 대도시 있잖아요. 세종 같은 거, 그 다음에 화성, 용인, 뭐 김포, 광주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군데. 그런 데는 3억 9천 이하죠. 3.9억 이하, 3억 9천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요. 기타 지역은요 2억 7천 이하죠. 이렇게 네 군데 지역에 따라서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암기해 두시고, 그때 여기 지금 보시면 위에 두 개요. 여기는 숫자를 기억하셔서 615 공동선언이고 여기 39, 27 615 공동선언 39, 27 제일 위에가 서울, 그 다음에가 괌이라고 부산. 부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특징이에요. 부산이 원래 없었다가 여기 올라온 거예요. 부산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일부 대도시인데 요거 세부적으로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광역시 물을 거예요. 모른다면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까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타가 있어요. 근데 기타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광역시에 들어갑니다만은 군지역이 있어요. 광역시 내 군지역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거요. 이런 군지역은 기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은 뭐 저기 소액일 때도 다 똑같습니다. 이거요. 여기는 광역시 내 군지역은 기타 따라간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만히 보시면 이 적용보증금을 따져줄 때는 월세가 있을 때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가 500입니다. 월세 500입니다. 이렇게. 자, 요런 500 하지 말자고요. 400 하자고요. 2억에 월세 400이다. 그러면 요 적용보증금 규모는 얼마가 돼요? 6억이죠. 근데 요 상가 임차인이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요. 보호됩니까? 적용받습니까? 되지요. 근데 만약에 부산에 있어요. 그러면요. 부산은요. 여기잖아요. 부산. 5억 이하잖아요. 5억 넘어가죠?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지역마다 틀리다는 거? 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건 기본이고요. 중요한 것은 적용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적용보증금 규모를 초과한다. 그래도 예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유명한 거. 대항력, 적용보증금 넘어가도 대항력 인정받죠? 적용보증금을 초과한다고 해도 갱신요구 같은 거 인정해주죠? 적용보증금을 초과한다고 해도 권리금은 보장받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초과해도 적용받는 거야. 이거 말고도 이제 또 3기 연체가 있을 때 뭐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것도 적용되고 막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건 격가지입니다. 핵심적인 요 세 가지. 그럼 여기요. 적용보증금 이하일 때는 대항력 인정됩니까? 적용보증금 이하일 때 대항력 인정됩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여기요. 갱신요구 인정됩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이하일 때는 다 인정이 돼요. 권리금 보장됩니까? 당연히. 3기 연체일 때 뭐 해지할 수 있고, 뭐 3기 연체 해지 됩니까? 당연히. 우선면허권이 있습니까? 당연히. 물론 확정인차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단 전속기간은 1년이다. 그런 거 적용됩니까? 되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인정이 됩니까? 되지. 다 적용되는 거지. 이하일 때는 다 적용되는 거. 응?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적용되는 거. 그런데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까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초과하게 됐을 때는 우선면허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최단 전속기간 1년 보장받는 거 그런 거 적용됩니까? 안 돼요. 왜 갑자기 입을 다물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인정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주로 이것만 적용된다니까요.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럼 질문 드려봐요.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가 500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셔야 돼. 초과죠, 초과. 그렇지만 있는 거잖아요.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500이다 그러면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있다라고 하셔야 돼. 그렇게 한 지문 물어보면 이거 싹 물어보는 거예요. 막 원칙 예외 이게 따질 필요도 없어. 예외적으로 적용된 게 뭐냐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한 지문 딱 물어보는데 이거랑 함께 꼭 서울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대전광역시인데 대전광역시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350이요. 그러면 권리금이 보장됩니까? 그 상가 임차인은? 환산하면 4억이잖아 지금. 넘어갔잖아. 그래도 보장되지요? 그걸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지금. 그죠? 시험장에서 이리저리 막 굴려야 되는 거예요. 출제 유력합니다. 적용보증금.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최단 존속기간. 상가 임대차는 첫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요. 그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은 몇 년이 돼버려요? 1년 이렇게 되죠. 이게 최단 존속기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어떻게 해버릴 수 있죠?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추정할 수도 있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없어요? 묵시적 갱신. 상가도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그때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몇 년이 돼요? 1년. 그래도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죠? 해지 통보할 수 있죠? 그 효력은 언제 생겨? 3달 있다가 생긴다. 똑같잖아요.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그 사이에 뭐예요? 비우라고 나가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지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1년이 되는데 이때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갱신되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됩니까? 우리가 갱신 요구권은 최장 몇 년이에요? 갱신 요구를 통해서 임차인이 보장받는 기간은 최장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법정갱신은 이렇게 5년으로 제한되냐고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이 뭐예요? 묵시적 갱신이 법정갱신이요? 이건 둘이 좋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이심전심으로 둘이 좋은 거예요. 그래 나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나가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좋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5년으로 제한을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둘이 좋아하는데. 근데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이 싫어도 들어줘야 되는 그거잖아요. 갱신 요구는. 그러니까 기한을 제한을 주죠. 기간을. 몇 년으로? 5년으로. 근데 그게 제한이 없다고요? 법정갱신은 5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요? 왜 이렇게 열을 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판례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판례가 소중합니다. 많진 않아요. 그 다 출제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판례 중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일시 사용으로 하는 임대차가 명부했을 때는 상인법 적용돼야 한대요. 주택하고 똑같이 적용 안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공장이나 창고입니다. 이랬을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공장 창고에서 물건을 만들고 보관만 해요. 딴 짓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호가 안 되죠? 적용이 없죠?
근데 공장 창고에서 물건을 만들고 보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서 장사, 영업행위도 같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호가 되죠? 둘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출제가 유력한 겁니다. 이것도. 공장 창고 나왔을 때 경우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또 중요한 내용이 갱신요구입니다. 이제 갱신요건 해봐요. 중요한 거, 아까 아주 중요한 게 요 적용보증금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갱신요건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 갱신요구는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임차인이 누구한테요? 임대인한테 계속 장사하겠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요 거의 들어줘야 돼요. 거의 들어줘야 돼요. 거의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임차인은 아무 때나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계속 장사하랍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 그러면 임대인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때 들어주는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까지 보장을 받나요? 5년. 그러니까 사실은 최단 존속 기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갱신 요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5년을 보장받게 되지요. 그러면 이 5년을 보장받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거요. 그죠? 보증금이나 차임 같은 것은요. 올려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깎을 수도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많이 올려서는 안 되겠죠. 많이 못 올리게 해야 되겠죠. 증액할 때는요. 그죠? 5%를 초과해가지고 증액할 수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방금 전에 봤듯이 적용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일지라도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지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차인요.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전차인. 없어요. 없지요. 임차인이 갱신 요건이 있는 거예요. 전차인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고 그럴 때 임차인을 갖다가 대위해갖고 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요. 중요한 건 대위 행사하는 거죠. 직접 행사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 맞는 지분으로 한 두세 차례 나왔었어요. 근데 틀리게 나올 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직접 행사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원래 없습니다. 했다 하면 대위 행사밖에 없어요. 자, 근데 거의 들어주는데 갱신 요구에 대해서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거절 사유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있지요. 근데 시험에서는 갱신 요건이 중요한데 거절 사유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유명한 거, 제일 많이 나온 거 3기 연체죠. 3기 연체가 있다 그랬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 3기 연체라는 건 3번 밀렸다가 아니에요. 3달 치가 밀렸다는 거예요.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다. 그러면 300만 원이 밀렸어야 3기 연체가 되는 거예요. 6달 치를 갖다가 낼 때 월세가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씩 6달을 냈어. 그러면 다 주지 않는 건 6번 다 주지 않는 거지만은 밀린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30만 원씩 6달이니까 1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기 연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3달 치가 밀렸다는 거예요. 3번 밀렸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월세가 100만 원인데 80씩 줘 계속. 그러면 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 같은 거 거절 사유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철거나 재건축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때 철거 재건축은 전부나 또는 일부가 아니고요. 대부분에 대해서 철거할라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는 거절 사유는요. 거절 사유는 건물주인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사유들이에요. 그죠? 비우게 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여기서요. 증축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 갖고는 거절할 수가 없죠. 철거 아니면 뭐예요? 재건축. 근데 철거 재건축도 가만히 보면 무조건 철거하고 재건축하랍니다. 그래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처음에 사전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미리 고지를 했거나 그렇게 고지한 건 아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지만은 도정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철거가 이루어지거나 이랬을 때나 비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 재건축 한다고 앞으로 곧 있다가 내 맘 철거하고 재건축할 겁니다 하면서 무조건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셋 중에 하나의 사유에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달라진 법이에요. 이게. 우리 이따 문제 보면 아시겠습니다. 이걸 도외시하고 있어요. 이 문제집은. 이거 바뀐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면 무단 전달한 거 있죠.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는 거. 이것도 거절 사유죠. 동의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전부에 대해서 무단 전대도 거절 사유지만 일부만 무단 전대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죠. 전부 또는 일부 무단 전대 동의 없이. 또 어떤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됩니까?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돈으로. 그쵸? 그때도 거절 사유. 보상해주고 내쫓을 수 있잖아요. 또요. 물건, 임차 목적건물을 파손시켰을 때 그때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임차 목적물을 파손시켰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전부를 파손시켰을 때도 거절 사유. 일부를 파손시켰을 때도 뭐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파손시킨 것이 고의로 파손시키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켰을 때 거절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미한 과실로 파손시켰다. 경미한 과실로. 그랬을 때는 거절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멸실이 있죠. 멸실. 임차 목적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도 전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때는 멸실되었다. 그것만 갖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더 나가서 멸실되어서 그것 때문에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그 정도 지경에 이르러야 거절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다. 그것만 갖고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잖아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이게 갱신 요건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좀 봐요. 자, 대항력이다 그러면요.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요건 상가니까요.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가지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뭐예요?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할 때 일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다.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낸다. 그때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일부 임대차다 그랬을 때는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요. 사업자를 내놨다가 나중에 중간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한 시점부터 대항력권을 새롭게 갖춘 거죠. 중간에 끊긴 게 돼서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쭉 유지한다고 볼 수가 없다. 폐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판례예요. 판례. 자, 우선면허권입니다. 이제는 우선면허권을 추정하려면 우선면허권요. 예, 이거 하려면 일단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대항력권을 갖춰야 돼.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확정일자 이거 어디서 받습니까?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도록 돼 있죠. 여기는 얘기할 때 등기소 나오거나 공정사무실 나오거나 주민센터 나오거나 이런 거 나오면 틀립니다. 여기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세무서장. 이게 우선면허권. 우선면허권과 관련해서 그 세입자의 우선면제권과 관련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면 금융기관은 우선면제권을 승계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상가 임대차 계약을 우리 금융기관이 해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자신의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지키기 위해서 대입해서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주택하고 똑같죠. 상가도 똑같은 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우선면제권입니다. 자, 최우선면제 이렇게 받으려면 구조 자체가 어떻게?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이거 대항요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최우선면 요건은 새치기 하는 게 돼서 이 요건을 늦어도 언제까지는 갖추고 있어야 새치기 할 권리를 인정합니까?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택도 그랬고. 그리고 이때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만은 사회적 약자인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소액보증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소액보증금 이건 액수 같은 건 모르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 소액보증금의 규모를 따져줄 때도 월세가 있을 때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고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 드려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월세가 나오면 월세 곱하기 100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지금 보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보증금이든 소액보증금이든 월세 있을 때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하는 거 아시죠? 주임법은 이거 안 합니다. 주임법은 안 해요. 만약에 타워팰리스에서 보증금 1억에 서울에 있잖아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0이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소액 임차인입니까?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이라고.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어. 자, 이 사람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서 최우선면 여건이 있냐고요? 있습니다요. 월세가 1000일지라도. 월세 1000만 원은 감안을 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뭐만 따져요? 1억만. 서울 지역에서는 1억 이하가 지금 소액이잖아요. 최우선면 여건이 있습니다요. 기가 막히게도. 그게 법이에요. 지금 현행법.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랑 뭘 혼동을 자꾸 하시고 질문하시냐면 중개보수요. 복비. 복비 계산할 때는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복비 계산할 때는 월세가 있을 때는요. 월세 곱하기 100 해서 환산해 주는 거 맞죠?
이건 아시잖아요. 곱하기 해서 보수 계산할 때는 이건 곱하기 100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주택이라고 안 그랬어요 지금? 주임법에서는 했잖아요. 여기는요. 상가라고 안 그랬어요? 상임법에서는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여기는 안 하고. 복비 계산은 둘 다 해요. 주택이든 상가든. 복비 계산할 때는 아시는 내용이죠? 아, 이해는 된 거죠 지금?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보셨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질 않더라고요. 지금은 숨이 차고 막 그렇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노는 게 축구밖에 없어요. 거의 축구 아니면 야구인데 더운 그 뭐 7월 말 8월 초 그때 학볕에 학교 운동장에서 주전자에다 물 떠놓고 하루 종일 축구하고 하루 종일 야구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선합니다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지? 아 권리금 보장 규정이 중요해요. 응? 요거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는 적용보증금, 두 번째는 갱신요구과, 세 번째는 이게 뭐라고 해요? 권리금 보장. 자, 권리금 보장 규정요. 이것도 적용보증금 초과해도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미리 해버리면 권리금 보장 규정과 관련해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공유재산, 국유재산 이랬을 때는요.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됩니까? 중요한데 지금 이거 올해 나올 건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근데 적용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 보장 규정에 따라서 권리금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지요? 그건 아시죠? 아까 했었잖아요, 저기. 자, 그러면 권리금 보장 규정은 어떤 거냐, 그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면서 임대인. 그리고 이제 B라는 사람이 식당 영업을 하십니다. 점포를 빌려서. 그러니까 이분이 임차인. 그러니까 두 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런데 이분이 가게가 좀 어느 정도 식당이 잘 되기 때문에 C한테 가게를 넘기려고 합니다. C 이분은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자 자영업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가게니까 이거 영업권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주는 돈이 그게 뭐예요? 권리금 이렇게 하는 거지. 영업권을 돈 주고 삽니다. 이런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고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다 이렇게 하고 그 권리가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을 사고 파는 계약이다 이런 거야. 거기서 그 계약서에 보면 권리금 1억이라고 나와요. 그럼 영업권이 뭐냐? 이 식당에 대해서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게 영업권이에요. 그 영업적 가치가 뭐냐?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단골이 많이 확보돼 있어요. 이런 거. 영업적 가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설 투자된 게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남아있는 가치가 있더라. 세 번째는 위치가 끝내줘요. 이런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 응? 단골이 많이 확보돼 있다든지 브랜드가 알려졌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여기 끝내준다든지 냉장고 탁자가 있다든지 이런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이거.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 계약을 체결하면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는 그걸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막상 진짜 영업하려면 건물주하고요. 점포 빌리는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 점포 빌리는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돼야만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식당 영업할 수 있죠. 이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5천에요. 월세 350이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2년이요.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랬을 때 권리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자, 요 임차인이 넘기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데려가면 이 건물주인 임대인은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권리금 받아먹게 해줘야 된다. 이게 권리금 보장이에요. 요때 딱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요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걸 안 해주고 어떤 이유에든 간에 안 해주고 회방을 놔버리면 방해하면 그때는 권리금을 못 받아먹게 됐어요. 이 사람 때문에 못 받아먹게 되었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방 놓는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데려갔더니 건물주가 자기한테도 권리금을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권리금을 실제로 받아먹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해방 놓는 거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데려갔더니만 A가 C를 사주해가지고 요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해방 놓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사람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을 요구해요.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또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요? 노란 게? 해방 놓는 거예요. 해방. 그럼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에요.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한 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해야지. 3년 지나면 시효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배상 청구를 못하게 합니다. 시효 기간 몇 년이라고요? 3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바로 제일 중요한 거. 손해배상 액수예요. 손해배상 액수는 권리금 계약상 받게 되어 있는 권리금이랑 이 사람이 청구할 때, 이거 어긋났을 때, 안 됐을 때, 이 권리금과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이 권리금은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점포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랑 예를 들어서 6천이다 이게 감정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개 중에서 뭐예요? 낮은 비율을, 이게 핵심이에요. 노란 게 핵심이 지금 낮은 비율을 초과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니 배상 청구할 때 여기 6천이요 이 정도가 아주 최대한 청구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거?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데려갔을 때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해방 놓는 거지 막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하게 안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거절 사유예요. 거절 사유다 이렇게 안 해주고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첫 번째는 데려왔는데 C를 데려왔는데 거지를 데려왔어요. 자력이 없어요. 그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데려왔는데 인상도 험악하고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자, 세 번째는요.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업을 안 한 상태에서 데려왔다. 뭐 이렇게. 영업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 거부할 수 있어요. 지금 건물주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임대인이 구했어요. 임대인, 이 사람이 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이 사람한테 권리금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안 해버리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요 말이 오면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아까 저기서 배웠던 계약 갱신 요구가 들어갔을 때 그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아까 3기의 연체가 있을 때는 거절한다. 그런 거 있었죠. 무단 전대일 때는요. 전부든 일부든 그때도 거절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게 엄청 많겠죠? 아까 있었잖아요. 저쪽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 권리금 계약서는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 되고요. 이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이고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권리금 계약서니까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장. 권리금 계약서니까요. 국장. 이건 알아서 하시고. 자,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빨리 풀어보셔야 돼. 318페이지에 있는 36번 풀어보십니다. 36번. 자, 틀린 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구청장한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아니죠. 상가잖아요. 상가. 어디서 받습니까? 관할 세무서장한테.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고요. 39번 풀어보십니다. 자, 39번에요. 1번 지문을 좀 주목하시고 거기 보면 거절 사유 중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역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했거나 아니면 무너질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정법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철거를 시키거나 그랬을 때 한해서 거절할 수 있지. 철거 재건축 한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다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이 바뀐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지금? 네. 근데 이해 안 되는 표정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아실 거고. 3번은요, 제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야 된다고? 그 제외가 틀렸죠? 3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 5번은 아실 거고요. 자, 40번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자, 아까 위에서 39번 문제에서 아까 1번 말씀드렸는데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인데 1번을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철거 재건축합니다. 그것만 갖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플러스 뭐라고 해야 돼요? 재건축 계획을 사전에 고지했거나, 응?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법령에 따라 철거하거나. 여기 동시에 갖춰져야만 거절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1번이. 자, 40번 문제 보시면 교재에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적지 마시고. 40번의 기억번 보시면 3년이 아니고 몇 년이야? 5년. 그 다음에 2번은 그렇지, 동의, 대위. 잘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디귿번은요. 무단전대네, 무단전대. 거절사유 되죠? 무단전대잖아요. 일부도 무단전대하면 거절사유. 5번은요. 증감 청구할 수 있죠? 변경할 수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하고 디귿번이니까 3번. 41번 풀어보시고. 지금 풀어보는 문제는 대부분 기출문제들입니다. 41번. 자, 갑과 을이 누구누구인지 신분을 정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기억관에서는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한에 유함을 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병 맞죠? 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번은. 니은번은요. 2기가 아니고 3기. 디귿번은 임차권 득개명 신청할 때 쓴 비용은 누구에게 다 물려버릴 수 있다. 을이 임대인 맞죠? 그죠? 병이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또. 리을번 같은 경우는요. 완벽하지 않죠 또.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써두실 게 더 나가서 뭐예요? 재건축 계획을 미리 사전에 고지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법령에 근거해서 철거하거나, 이런 거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요건이 더 들어가야 진짜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 재건축합니다. 그것만 갖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 시험은 분명히 이렇게 나오면 오류입니다. 오류. 복수 정답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1번 문제는 틀린 건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보충을 해주시고 리을번을, 그리고 틀린 것은 1개, 니은번 1개죠?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요. 잘못하면 2개가 될 수 있다고요.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리을번을. 43번 풀어보시고. 자, 다 맞는데 몇 번이 틀렸습니까? 3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다니요. 상가인데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관할 세무서에서.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것들입니다. 45번 풀어봅니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45번이. (45번은) 일단 제일 핵심은 보증금 규모를 환산해 보는 겁니다. 서울 지역인데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 초과죠, 초과. 그럼 초과된 경우는 대항력이나 그 다음에 갱신요구나 권리금 보장 규정 이런 것들은 주로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적용이 없죠. 기억번에 보면 계약 기간을 안 정하면 1년이다. 적용이 없다니까 그래요. 기억번은 최단 기간 적용이 없어요. 이런 큰 상가 임대차는 적용이 없으니까 기억번은 거짓말이에요. 니은번은요.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을 인정하는 그 근거 조문이 니은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디귿번은요. 2기가 아니라 3기. 3기라고 나왔다면 디귿번도 맞는 거예요. 근데 2기로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 그 다음에 리을번 같은 경우는요. 우선 변제권이요, 이게. 우선 변제권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리을번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나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저당권자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경매에서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를 신청하고서 이 사람이 확정일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저당권자보다 빠르니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때는 혹시 저당권자보다 빠르더라도 확정일자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규모가 초과해버리니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리얼번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틀린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거짓말을 고르는 건데 니은번 빼고는 다 거짓말이죠? 기억번, 디귿번, 리얼번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자, 46번 풀어보시고. 자, 기억번부터요. 서울요, 서울. 6억 1,000이 하잖아요? 환산하면 지금 5억입니다. 5억. 적용되죠?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번은 광역시 강화군이에요. 군. 기타. 2억 7천이야. 환산하면 3억이야. 적용이 안 되죠. 원칙적으로. X. 그죠? 초과예요, 초과. 초과를 X 하라는 이 뜻이에요, 이 문제는. 디귿번은요. 창원요. 도시가 크긴 한데 광역시 아니에요. 기타요, 기타. 기타는 얼마요? 2억 7천이야. 초과죠, 초과. 초과니까 X 하셔야 돼, 이거. 리얼번은요. 수원이 과밀이에요, 과밀. 그러니까 얼마요? 5억이야. 환산하면 얼마죠? 4억. 적용되죠? 그러니까 적용보증금 이하죠? 이하니까 동그라미 치셔야 돼. 여기서는 적용보증금 이하를 골라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번하고 리얼번.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데 문제 보면 위에 문제에서 가로 열고 계약의 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이것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초과에도 적용되는 것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만 써놓으면 안 돼요. 다 써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오류예요. 이게 지금 문제 자체에서 가로 열고 계약 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옛날 조사한게 초과했을 때는 인정했던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의 문제예요, 기출문제가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게 초과했을 때도 적용되는 게 많아졌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로 안에 그 단서를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취지는 뭔지 아시겠죠? 적용보증금 이하를 골라라 이런 뜻이에요. 초과 말고. 응? 응. 자, 그 다음에 47번요. 오늘 2시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47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예요. 지금 임차권 등기인데 그 다음날 그러면 안 돼요. 그날부터 효력이 바로 생기는 거지.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에 이렇게 불완전한 공시 방법일 때나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는요. 그날 생기는 거지. 완벽한 공시 방법인데.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2번은요. 결국 나중에요. 경매에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넘겨줘야 배당금 탁할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 같은 거 탁하려면 점포를 비워줘야 된다고.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탁하는 거죠. 근데 인도하지 않더라도 요게 틀린 거라고요. 3번은요. 임차인은 그 위험을 주장할 수 있지요. 있다를 없다를 고칠 뿐인 거예요. 지금 3번은. 그래서 틀렸어요. 있다요. 있다. 4번은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이에요. 안 때부터가 아니고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몇 년? 1년. 묵시적 갱신이 되면. 5번은 맞죠? 네. 기출문제예요. 48번도 기출문제예요. 풀어보세요. 자, 48번에서는요. 1번은 2년이 아니고 5년이고 2번 질문은 월세가 100만 원이잖아요. 5% 해보세요. 많이 올려요. 5만 원이에요. 10만 원 이게 아니고. 3번 같은 경우는요. 200만 원 밀렸어요. 월세 100만 원이면 해지 사유가 되거나 이렇게 되려면 3달 치가 밀려야 돼요. 300만 원이 밀려야 돼요. 200만 원 갖고는 해지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까? 이 사람 보증금을 환산해봐요. 지금 상위법 환산해봐요. 월세 1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인데 지금 이게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일지라도 1억 5천이 소액에 들어가나요? 상가 입찰에 소액 보증금을 암기를 안 했지만 6천 얼마인가 뭐 그랬어요.
그게 환산한 규모예요. 환산. 이거 환산하면 얼마인데요 지금? 1억 5천. 소액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소액보증금 그 표를 암기해서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소액보증금 표를 저 몰라요. 근데 대충 보니까 뭐 6억 6천 얼마고 막 그래 소액이 서울 지역에서. 그러면 기타 지역은 더 적을까요? 나머지 지역은. 근데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소액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 소액보증금에 대한 그 표를 암기해서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거 나왔다고 또 그 표 암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암기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터무니없이 높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5번은요. 무단전대니까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요. 자, 49번을 풀고 쉬겠습니다. 기출문제예요. 49번도 이게. 최근 기출문제.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물어봤는데 이때 조심할 것은 신규 임차인이랑 누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거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맞았어요. 임대인으로 고치면 틀리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는 그게 그대로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아실 거고 3번과 4번 전부 다 국장이에요. 권리금과 관해서는 다 국장이에요. 기준, 절차, 방법 이거 다 국장. 표준서식 다 국장, 권리금. 5번 여러 번 나온 거예요. 보증금을 전액 변제되지 않은. 근데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돼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경매로 넘어가면 그 대항력은 소멸합니까? 그 임차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죠. 이 임차권은 원래 지금 뭐예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배당 요구를 해서 우선면권을 갖다 주장해가지고 배당에서 받아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 못 받았죠. 그러면 그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돌아와가지고 마저 대항력을 주장할 거니까 아직은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온 거 또 나오고 맨날 그런 거예요. 중요한 시험 막바지에 가서는 시험에 진짜 나온 거 보면 나왔던 거 또 나와요. 대부분. 특히 중개사 보면 더 강해요. 90% 이상이에요. 저 구석지에 있는 거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이거 공부하고 또 옆에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고 그거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 죽이는 길이에요. 그게. 그냥 나왔던 거나 잘하세요. 자, 쉬겠습니다.